두 번째 시간으로 논어입니다. 논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합전 대학에 관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게 이렇게 7개를 할 때 큰 주제를 하나씩 잡았었거든요. 근데 대학은 뭐라고 잡았냐면 유학의 큰 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는 삼강년 8.5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경제 문제를 설명할 때 인자는 이제 발신, 이신 발제 이거 했을 때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자는 이제 발신하고 불인자는 이신 발제라 이게 맞습니다. 정확히. 어진 사람은 밝은 덕으로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니 돈 번 그 재물을 가지고서 써이자 가지고 이자 활용할 이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대요. 올바로 써가지고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속 불인자 명덕에 유배되는 사람 경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불인자들 그런 분들은 이신발제랍니다. 이신발제 자기 몸을 가지고서 재물을 드러내 이게 자기 치장하고 먹고 집 사고 놀러 가지라고 그 놈으로 돈을 마음대로 드러내 그게 이신발제입니다. 인자는 경제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경제는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도 소통시켜줘요. 윤택하게. 그게 이제 발신입니다. 재물을 잘 쓰는 거죠. 근데 경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 내가 나와 타인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는 불인자는 나 혼자 의식주, 여행하니라고 그 재물을 다 써요. 이신발제. 명덕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제 행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논어거든요. 논어는 제가 큰 틀로 뭐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유학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유학의 향기. 사람도 전부 다 향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학은 다른 학문에 구별되게 유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학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에, 그 다음에 노장은 노장에, 기독교는 기독교에,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대로 향기가 있거든요. 근데 유학의 향기를 가장 잘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논어에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유학의 향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논어는 공자께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당시대 지식인들과 당시대 권력자나 유력 인사들하고의 만남 속을 은행을 사건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논어입니다. 공자 자신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선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서 중요한 것만 뽑아놨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이 18편 있는 것도 있고 20편이 넘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행 것은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편마다 예전에는 그냥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현행은 뭐 하기편이네 위정편이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이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두 개를 해서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18편은 한 편마다 하나의 내용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철학은 하나가 부분, 전체이기 때문에 다 같이 녹아들어있기 하지만 특히 이 편에는 학이편이다 하면 학문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됩니다.
예를 들어 위정편이다. 두 번째가 그러면 정치, 정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이 무작위로 그냥 된 건 아니다. 철저히 그 나름의 그 시대의 의도를 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되어 있다. 근데 왜 학계에 정치가 있고 경제가 들어가 있나? 동양 철학은 전체를 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면서도 이 학이 정치로도 구현되고 경제로도 구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정확한 명료한 주제의식 속에서 20편이 추려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자라는 분은 이 내용의 주인공은 공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공구입니다. 지금부터 이분이 태어난 게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한 측면입니다. 73세 사셨기 때문에 지금의 오냐 그러면 청년에 불과하지만 그 시절에는 굉장히 장수한 꼴입니다. 수학은 어려야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철학은 연세가 들어야 됩니다. 왜? 추나추동을 다 겪어야 되니까. 인간사의 풍상을 다 겪어야 되거든요. 수학은 풍상을 겪으면 못해요. 수학은. 풍상을 몰라야 수학을 잘해요. 그렇게 학문의 선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73세를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흥망성쇠, 그 다음에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원 없이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지금 동시대의 사람들의 경험을 응축해가지고 하나의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공자께서 발견한 게 이게 인입니다. 논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논어는 한마디로 인학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한계는 뭐냐? 인의 한계입니다. 그 인이 구현된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의 향기, 인의 향기가 논의 향기로 저는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군자, 인학 이렇게 해도 돼요. 군자, 인학. 인은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이 아주 논어에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 논어 처음과 끝이 하구에서 시작해서 하구로 끝납니다. 3번 묻고 3번 답하잖아요. 학에서 시작해서 학으로 끝나요. 왜? 인과 군자를 되려면 알아야 됩니다. 인의 향기, 배움의 향기, 군자의 향기, 이 세 향기를 가지고서 한번 논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자 이분의 출생은 아주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70이 넘은 나이 드신 분하고 10대에 젊은 처녀가 만나가지고 인물이 태어나니까요. 근데 이 태어날 때 기본적인 건 아시니까 크게 가겠습니다. 2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왜 부냐 이름이. 이 안징제라는 분이 이 숙량이라는 사람의 염원을 알기 때문에 그걸 성취시켜 주려고 잉태하자마자 잉태하기 전부터 니구산에 가서 빌었답니다. 좋은 자식을 전제해 주라고. 그리고 잉태하자 계속 빌었답니다. 근데 니구산이 이렇게 분지 형식으로 생겼대요. 근데 공자가 태어나고 딱 보니까 뭐가 쏙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여기에 찰랑찰랑했대요. 니구산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생겼다. 모양이. 그래서 부자예요. 언덕 부자. 언덕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벌써 여기에서 기가 막힌 상징이 있죠. 천인이 둘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사실이 여기에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천지자연이 둘이 교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이 몸에는 뭐가 있나?
강력한 요즘 말로 하면 영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늘과 교감하는 존재. 또 이분의 안징제의 어머니께서 공자로 보면 외할머니죠. 하늘과 이렇게 접하는 소통 역할을 하는 무녀였답니다. 무녀. 그러니까 이런 영성이 신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떨궈내고 이 학을 공자는 가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와 학이라는 우리가 이성으로 가는 그 두 세계를 다 갖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누구나 할 수 있는 학으로 전환을 꾀하는 게 공자의 특성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인의 세계로의 전환이 공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경귀신이 원지라.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해라. 예전에는 전부 귀신을 받들고 살았거든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많이 하셨을 겁니다. 부모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아니면 했던 분도 혹간 계실 때고. 근데 공자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경귀신. 신은 두 종류예요. 귀와 신. 근데 그것은 우리하고 불가분의 관계는 있지만 우리는 인의 세계니까 귀신의 세계는 있는지 알고 존경은 하되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릇을 다해야지 신에 빌고 신에 의해서 살 수는 없다. 그 이전에는 신에 의해서 살던 시절입니다. 동양도 역시. 근데 공자가 그것을 최초로 물줄기를 바꿔요. 그리고 그 신의 역할을 뭘로 자리매김하냐? 학으로 자리매김시킵니다. 뭔가 대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빌었는데 이제는 학을 통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공자의 한계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그만한 동네에 있을지라도 나와 충과 신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다. 본질을 충과 신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나처럼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공자가 공자였네요. 본성으로는 다 같대. 후천적 배움을 통해서 자각하고 실천하나 못하나. 근데 그걸 공자는 뭘로 봤나? 기도가 아닌 학으로 났어요. 공자가 공자인 이유 학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유학이라는 유교와 유학이 병칭되는데 왜 유학하는 이들이 굳고 유교라고 안 하고 유학이라고 하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조금 가미가 됩니다. 학은 그게 떨어져야 학이에요. 공자가 공자인 한마디로 학이에요. 그래서 이 인, 학, 군자 이 세 대목을 가지고 논어를 접근하시면 아주 요긴합니다. 이는 본래적인 거고 학은 후천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합치시킨 사람이 군자니까. 그래서 논어는 군자 인학이다 이래도 돼요.